소리 없이 죽어가는 침묵의 장기 간. 당신의 간이 위험하다. 간의 천적은 오직 술과 고기뿐이라? 술도 안 먹고 육류 이수도 아닌데 지방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뭐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지방간의 위협. 지방간의 원인은 지방이 아니다. 네. 이다. 이 정도입니다. 2배. 당신이 놓치고 있었던 지방간의 진실은?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 지방간을 개선하기 위한 체험단 10인의 눈물겨운 체험기. 충분히 뺄 자신이 있어. 당신도 예외일 수 없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경고 지금 시작합니다. 자, 레이 양 씨는 뭐 술은 안 마시고 운동하시고 그렇죠. 지방간이라는 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지방간이요? 네. 아니요, 저는 술도 안 먹고 좋은 음식 많이 챙겨 먹으니까 네. 지방간 걱정은 전혀 안 하는데요. 근데 말이죠. 네. 이런 사람들도 지방간에 걸릴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한 분들이 왜 지방간의 위협에 사로잡혀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풀어주실 분들 모셨습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릴 텐데 이름하여 호랑이 주치입니다. 네.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랑이의 호통치는 아니고요. 언제나 호강 가는 의사 박민선입니다. 예. 왜 바꾸셨어요? 여기 호통치라고 돼 있는데. 예. 호통치면 무섭잖아요. 예. 자, 저는 호랑이의 랑 해서 낭서를 잡는 잘못된 거를 바로잡아드리는 주치 이선민입니다. 입 바른 소리 잘해요, 이분.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호랑이의 왕래, 예. 이름 부르는 주치 한의사 정준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름 부르는 주치가 뭐예요? 제가 이번에 체험단 네. 주치를 맡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했거든요. 그래요? 네, 오늘 이 자리에서 네. 그 체험단 분들의 결과를 발표해 드릴 건데 네. 뭐 누가 1등 하실지 기대해 보시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정확히 알고 가는 게 먼저가 아닐까 싶어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뭔지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긴장감이 감도는 한 대학병원의 수술실. 만성적인 염증으로 인해 굳어버린 환자의 간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복강경을 시도하는데. 이제 복강경을 이용하면 이렇게 하나 보죠. 네. 어머. 저 노란 게 내장 지방인 거예요. 장 위를 덮고 있는 거죠. 자, 이게 간인데 정상간은 이거보다 더 깨끗하거든요. 보셔도 그렇지만 약간 울퉁불퉁하죠. 이게 지방간도 같이 있고 색깔이 좀 노랗죠. 표면이 거칠고 곳곳이 노랗게 변한 환자의 간, 지방간이었다. 지방간이란 간 내부에 과도하게 지방이 쌓여 발생하는 질환으로 간의 전체 중량 중 지방의 무게가 5% 이상 축적된 상태를 말한다. 원인에 따라 알코올성 지방간과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나뉘는데 과연 지방간으로 수술까지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상태인데 저기 혹이 있을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튀어나온 거. 어디요? 네? 어머. 간암이에요. 환자의 경우 바이러스성 간염에 지방간까지 더해져 간암으로 진행된 상황. 전이를 막기 위해선 부분적으로 간을 절제할 수밖에 없었다. 국내 암 사망률 2위인 간암. 최근 비알코올성 지방간에 주목하는 이유가 있다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간세팜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비형간염은 백신을 하고 있어서 그 유병률이 점차 감소하고 비알코올성 지방간 같은 경우는 비만이나 대사증후군이 점차 증가하면서 같이 그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고 따라서 그 외국과 같이 국내에서도 향후에는 간세팜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나오는데요. 알코올성 지방간은 많이 줄었네요. 그런데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거의 2배가 됐어요. 좀 있으면 거의 비슷해지겠는데요? 이걸 보면 술 안 먹는 사람이라고 지방간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유병률이 계속 빠르게 증가를 하기 때문에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된다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가 중요하고요. 근데
암도 무섭지만 사실 지방간과 연관된 질병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자, 그래서 저희가 레이 양 씨를 이쪽으로 모셨어요. 일단은 레이 양 씨의 몸 혈찬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지방간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좀 뚱뚱하거나 비만이거나 하는 기저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걸 통틀어 볼 때 이 지방간과 연관해서는 반드시 고지혈증이라는 걸 보셔야겠어요. 고지혈증. 당뇨, 고지혈증 같은 것들이 심해지면 결과적으로 심장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크겠죠.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좀 죄송하지만 뇌졸중도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레이 양 씨 다 덮겠어요. 그러니까요. 비만한 사람들 당연히 관절염이 생기죠. 관절염 무릎에 무리가 가죠. 그다음에 우리 뚱뚱하신 분들 순환이 잘 안 되게 되면은 하지 부종도 올 수 있고요. 미용적으로도 정맥류의 문제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어머. 지방간 상태라는 것 자체가 이미 몸에 문제가 있다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방간을 중심으로 앞뒤로 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질환들을 나열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방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그냥 뭐 조금 지방간이 있겠거니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술을 안 먹는 나에게 왜 이런 게 생길까? 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답답하고 속상한 심정을 전해온 분이 계십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닥터지버거의 도움을 요청한 한 여성. 안녕하세요. 네, 닥터지버거에서 과연 그녀의 고민은 무엇일까? 지난해 인터넷을 통해 음식 먹는 모습을 방송했던 장정혜 씨. 이 시기 기름진 음식을 찾아 먹었다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식단을 좀 바꿔서 지금은 건강식으로만 좀 먹고 있거든요. 방송을 중단하고 기름진 음식을 모두 끊었다는 그녀. 다 좋은 재료만 있네요. 뭐 최소인데요? 그런데 식단을 바꾼 후 이상이 생겼다? 자꾸 눈이 막 빠질 것 같기도 하고 자고 일어나도 피곤하고 낮에도 가만히 있으면 활동하면서도 막 눈이 막 너무 피곤해서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다. 건강검진 결과는 충격적이었는데 질환의심이니까 채소 위주로 식단을 바꾼 지 6개월 만에 간 수치가 급격히 높아진 것이다. 이걸 뭐라고 부르던가요? 지방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식단을 바꾸셨는데 지방간이 있어요? 자, 이유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풀밖에 없는데요? 네. 기름진 음식을 끊은 후 밥과 채소 위주의 쌈을 즐긴다는 장정혜 씨. 그런데 뭐 하신 거죠? 밥을 덮는다. 밥을 더 드시는구나. 포만감이 들 때까지 식사를 멈추지 않는다. 감자 옥수수까지. 감자 옥수수. 그렇다면 저녁 식단은 어떨까? 이번엔 밥 대신 과일을 챙기는 그녀. 과일은 많이 좋아하죠. 뭐 과일은 제철 과일도 좋아하고요. 뭐 딸기 같은 거는 솔직히 1kg 같은 거 사면 한 번에도 먹을 수 있어요.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시네요. 배식가신가 봐요. 괜히 먹방 찍는 게 아니시죠? 네, 그렇죠. 그녀가 선택한 메뉴는 채소와 과일을 섞어 만든 주스. 믹서기 가득 다양한 재료를 넣어 만드는데 좋은 건 다 하시는데. 식단을 바꾼 후 하루 한 끼를 과일로 대신한다는 장정혜 씨. 대체 건강식만 먹는 그녀에게 왜 지방간이 생긴 걸까? 먹방 시절의 식단은 피자, 햄버거, 치킨. 저렇게 드셨다는 거는 사실은 안 드시는 게 바람직한 거예요. 그렇죠. 참 잘했는데 네. 밥을 2그릇이나 드시잖아요. 그러고도 모자라. 네. 그래서 옥수수하고 감자. 이게 탄수화물이거든요. 네. 지방간 하면 지방을 먹어서 생기는 거라고 보통 아는데 사실 간에 지방이 쌓이는 그 기전을 보면 우리 몸에서 남은 에너지가 다 일로 가서 여기에 지방으로 놔뒀다가 이게 필요할 때 꺼내 쓰려고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방이 소스가 아니고 탄수화물이 소스예요. 지금 잡수시는 거 보니까 과일을 갈아서 드시잖아요. 네. 과일을 갈아서 먹으면 흡수가 엄청 빨라지면서 네. 거기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라는 게 많이 나와요. 그럼 인슐린이 많이 나오는 상태는 내 몸에 있는 모든 거를 지방으로 바꾸리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술을 먹지 않아도 네. 지방간이 생기는 게 탄수화물과 과일 때문이라는 말씀인 거죠? 과일에 있는 과당도 결국은 탄수화물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방간의 원인은 지방이 아니다. 탄수화물이다. 네. 그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TV 주치의로서 예. 정확한 처방을 내려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네. 나 지금 배가 불렀는데 과일은 먹고 싶어 그러면 이거는 입가심용이에요. 말하자면. 자, 후식으로 먹을 수 있는 과일의 양은 이 정도입니다. 매우 얄미울 겁니다.
이거를 천천히 씹어서 오래오래 드셔야 되고 이걸 예. 달잖아요. 예. 그럼 아까 말한 대로 급하게 흡수되면서 인슐린이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게 다 지방이 돼서 붙을 거예요. 국내 한 대학병원에서 8주 동안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한쪽 군에는 저지방 식이를 좀 줬고요. 한쪽에는 단순당이 아닌 건강한 탄수화물을 그 위주로 드실 수 있도록 저탄수화물 식이를 8주 동안 진행을 해봤어요. 파란색 그래프는 내려갔네요. 저지방식을 하신 분들인데 그것도 훌륭한 결과겠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저탄수화물 저건강식이를 한 사람들은 훨씬 내려갔네요. 무려 떨어졌네요. 10.4나 간 효소 수치가 내려왔고요. 자, 저 그래프를 보고 뭘 아셔야 되냐면 물론 저지방식이를 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지방간과 연관해서. 하지만 탄수화물이 그만큼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 단순당 위주의 많은 양의 탄수화물 섭취는 분명히 지방간에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다는 거에 대한 반증을 보여주는 그래프. 내가 이 연구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직접 체험했어요. 맞아요. 예. 내가 40대 때부터 있었잖아요. 검사만 하면 지방간이래. 기분 되게 나쁘죠. 술도 안 먹는데. 그랬는데 그거를 모든 분들의 심정이에요, 한 그게. 10여 년 그래 난 밥도 조금 먹고 뭐 그렇게 하고 지냈는데 최근 한 5개월 동안 저탄수화물 식단을 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간 기능이 보통 50에서 60 사이였는데 간 기능도 30대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날 보시고 하면 됩니다. 당신의 간을 위해 식단 속 탄수화물을 잡아라. 땡볕 아래에서 온몸이 녹초가 되도록 운동을 하는 한 여성. 엄청 심하게. 네. 기진맥진할 정도로 운동을 굉장히 심하게 하시네요. 살을 빼야죠. 제가 13kg 뺐다가 3kg 지금 증량이 돼서 과거 74kg으로 비만 진단을 받았던 박현주 씨. 건강을 위해 체중 감량을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반복되는 요요 현상으로 좌절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최근 2달 만에 13kg 감량에 성공할 수 있었는데 그녀가 이토록 다이어트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방간 수치도 높다고 콜레스테롤도 있다고 하니 당연히 건강 때문에 하는 거죠. 대체 그녀의 지방간 상태는 어느 정도였던 것일까? 와우. 간이 하얗게 보이고 변연이 좀 명확하지가 않다. 지방 축적이 심해서 그다음에 간에 이제 정상 색깔을 잃어서 간이 굉장히 하얗게 보이는 상태였죠. 지방간이 굉장히 심한 상태였죠. 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돼 간의 형태와 경계가 희미해진 상태. 지방간을 일으키는 요인이 교정이 안 됐을 때는 나중에 지방간염이나 간 경화도 올 수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지방간으로 인해 간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후로 체중 감량에 매진할 수밖에 없었던 박현주 씨. 운동이 끝나고 그녀가 먹는 건 갈증을 달래기 위한 물 한 모금이 전부다. 물을 잘 안 먹어요. 물만 먹어도 붓는 느낌이 들어서 물을 별로 안 좋아해요. 아이고. 하지만 체중 감량 후에도 아직 고민은 끝나지 않았다. 살 빠지고 이런 거는 되게 좋은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런 지방간 수치라든가 콜레스테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건강 문제가 조금 좋아져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1월 달에 다이어트를 끝내고 병원 가서 검사를 해봤는데 별로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2달간 13kg을 감량했지만 여전히 콜레스테롤은 높은 상태. 뿐만 아니라 간 수치 역시 정상 수치를 크게 웃돌았다. 체중을 감량해도 나아지지 않는 지방간. 대체 무엇이 문제인 걸까? 너무 급격하게 체중 감량을 하게 되면은 지방에서 분해되는 여러 나쁜 호르몬들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욱더 간 속으로 다시 지방을 불러들이는 효과를 가지고 오는데요. 그래서 급격하게 빠른 다이어트는 오히려 지방간을 더 조장할 수 있는 나쁜 요인입니다. 살을 빼도 급격히 빼면 지방간을 악화시킨다. 운동을 너무 급격하게 해서 지방이 많이 분해되면요. 그 지방이 분해되면서 지방산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지방산은 반드시 단백질하고 결합을 해야만 제대로 간으로도 들어가고 우리 몸에서도 쓰이고 그래요.
그런데 지방산이 많이 나오면 이 지방산이 돌아다니면서 기름같이 우리 몸에 콜레스테롤을 올리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더라도 적당히 과유불급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제가 준비한 거는 물이에요. 물이요? 지금 아까 VCR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 충분히 안 드신다고 본인이 실토하셨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 간이 노폐물을 대사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양의 수분을 요하고요. 술 드신 다음 날 되게 물 많이 드시게 되는 거 알죠? 그게 왜냐면 술을 분해하는 과정 자체가 간에서 가수분해라고 해서 물을 더해서 분해하는 과정인데 간 자체가 노폐물을 잘 해독해서 내보내기 위해서는 꼭 충분한 양의 수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분 섭취 꼭 열심히 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돌발 퀴즈입니다. 자, 돌발 퀴즈. 아우, 자, 한번 볼까요? 운동을 해도 오래 이것 하면 지방간에 걸릴 수 있다. 오래 이것 하면 지방간에 걸릴 수 있다. 한번 볼까요? 답을? 앉아있으면 지방간에 걸릴 수 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국내 대학병원에서 한 13만 명, 굉장히 많은 숫자를 상대로 해서 연구를 한 게 있는데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10시간 이상을 앉아있는 사람과 운동은 별로 하지 않는데 5시간 미만으로 앉아있는 사람을 비교하면 지방간이 어느 쪽이 더 상태가 좋을까요? 일단은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그렇죠.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예상과 다르게 운동 열심히 하고 10시간 앉아있는 사람보다는 운동이 부족해도 5시간 미만으로 앉아있는 사람이 지방간의 유병률이 더 낮았어요. 9% 정도가. 그러면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운동이 해결책이 아니란 뭐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진 않아요. 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운동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아까 VCR 사례자분처럼 막 집중적으로 30분 운동하는 것보다는 칼로리를 소비하고 에너지를 쓰기 위한 하루 종일의 노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활동량을 늘려라 이런 그렇죠. 말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 앉아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앞으로 서서 해도 사실은 레이양 씨하고 키 차이가 많이 나진 않아요. 어머, 멋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지방간을 관리하는 데 성공한 분들의 노하우 보시죠. 인천의 한 전통시장. 이곳에서 지방간 보존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 무엇인지 상인들에게 직접 물었다. 간에 좋은 게 있어요? 간에 좋은 거? 간에 좋은 거 많죠. 이거 머위. 이거 머위 나물도 좋은 거. 머위. 맞아, 이것도 머위 좋아. 바지락 드세요. 바지락 국물. 바지락이 좋아요? 네. 바지락 사세요. 이거 3,000원. 3,000원? 싸네. 간에 좋은 거요? 한번 써라. 네, 이 간에 좋대요. 그래갖고 자주 사가시는 어머니 계시다고요. 간에 좋은 식품을 자주 사가는 사람이 있다? 예, 저기 오시네, 저기.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여기. 예. 아이고. 이 드시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간이 안 좋아갖고 간에 담석증이 많아가지고요. 20년 전에 쓸개도 떼어내고 수술을 했는데 이것을 먹어보니까 이렇게 내가 힘이 나요. 그녀의 간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식품 잠시 후 공개됩니다. 뭘까요? 간이 안 좋은 것은 몰랐죠. 근데 되게 많이 몸이 피곤했어요. 한 2시 반서부터 아파갖고 이렇게도 못하고 이렇게도 하고 아주 누운 채로 그렇게 아주 그렇게 많이 아팠어요. 아주. 술 자국이 너무 선명하다. 술 한잔 하지 못하는 그녀의 병명은 간내 담석증. 간내 담석이 워낙 넓게 있었기 때문에 간 절제술로 이 담석을 다 제거를 못하셨고 일부 간내 담석이 남아 있는 상태여서 이제 지속적으로 당간염이 재발하셨습니다. 간 수치가 높아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위험도 높았던 상태였지만 최근 검사 결과 매우 호전된 수치를 보였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동반된 경우에는 간 수치가 많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관리를 아주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간 건강의 적신호를 청신호로 바꾼 정경숙 씨. 그 비결을 밝히러 따라갔는데 걷고 또 걷는 그녀. 대체 시장을 걷기만 하는 이유가 뭔가요? 나 잘 걸어 다녀. 산에서도 잘 걷고. 걷는 걸 즐거워하지. 안 걸으면 죽고 걸어 다니면 살아. 왜 그러냐.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은 무능해져요, 사람이.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를 보고 이런 곳을 보고 시장은 워낙 걸어야 활기차니까. 돼. 이거 보시오. 이거. 이거 보시오. 모래주머니를 샀어요? 이야, 대단하시다. 걷기 운동의 효과를 높여주는 모래주머니는 물론 이거 만복이 있잖아요. 벌써도 4,470. 네, 이건 10,000번은 걸 거예요. 5km는 무조건 걷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게. 근데 저는 5km를 걷는데 5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1시간 이상 꾸준히 매일 걸으신다는 얘기네요. 걷는 내내 절대 놓지 않는 의문의 물건. 저 봉투 안에 뭐가 들었는지. 그러니까 아까 저 가렸단 말이에요, 제작진이. 네. 이때만을 기다렸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봉투 속 의문의 식품부터 꺼내드는데 그녀를 지방간 위험군에서 벗어나게 해준 이것의 정체는? 뭐예요? 해주러 갔죠? 꼬시래기요. 아. 예, 내가 간이 안 좋아서 제일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내가 이것이에요. 얇고 길게 늘어진 모습 때문에 바다의 국수라고 불리는 꼬시래기. 꼬시래기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성분은 타우린이라고 하는 성분인데요. 이러한 타우린은 간의 해독작용에 필요한 성분인데요. 그리고 담즙 분비를 원활하게 해줍니다. 담즙은 지방 대사를 하는 데 있어서 간의 부담을 줄여주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꼬시래기 같은 경우는 간 기능에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요즘 미세먼지가 많잖아요. 너무 많죠. 근데 그 미세먼지 안에는 중금속들도 많이 포함이 돼 있을 거예요. 네. 그 꼬시래기에는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이 몸속에 있는 중금속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굳이 간 해독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몸 해독을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식이죠. 헹군 꼬시래기를 끓는 물에 살짝 데치는 것이 꼬시래기 마니아인 그녀만의 비법. 그냥 먹으면은 비린맛도 좀 나고 좀 떡떡하다갈까? 자우자나 그런 맛이 나요. 바다에서만 나는 그런 향이 나요. 근데 이렇게 삶게 되면은 그런 맛이 확 없어지고 짠맛도 조금 없어지고 그래요. 데친 꼬시래기를 찬물에 헹군 뒤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고 여기에 파, 통깨, 참기름만 넣고 볶는 것이 그녀의 두 번째 요리 비법이다. 여기다가 소금 간을 해버리거나 간장을 친다 하면 완전 별이지 못 먹어 이거. 간을 안 해도 간이 맞아요, 진짜. 간을 안 해도 간에 맞는 간 건강 음식? 네. 쓰리간. 그녀가 꼬시래기의 짝꿍으로 추천하는 재료는 바로 콩. 꼬시래기와 콩의 만남, 과연 어떤 음식으로 탄생할까? 꼬시래기 콩국수 만들어 먹으려고요. 맛있겠다. 밀가루가 소화도 안 되고 간도 조금 안 좋은 것 같아. 어떻게 안 좋은 것 같냐. 밀가루 음식을 먹고 나면은 하루 종일 배가 이렇게 하나 남산만해져 갖고 있어. 그래서 꼬시래기 가지고 국수를 해서 먹으면은 살이 안 찌지라. 삶은 콩을 믹서기에 갈아주면 초간단 콩국물 완성. 콩은 꼬시래기의 부족한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을 보완해주는데 이 두 재료의 만남으로 영양가는 2배. 뿐만 아니라 여기엔 또 하나의 장점이 있다. 콩국수를 먹을 때에는 설탕이나 소금을 넣지만은 꼬시래기를 먹을 때에는 꼬시래기 자체에서 간이 나오니까 고명만 얹어서 먹으면 돼. 그치. 맞아. 맛있겠다. 야, 이거 진짜 아이디어. 내가 당장에 먹고 싶다, 이거. 그쵸, 이거 너무 당기네요. 간단하지만 영양 만점인 꼬시래기 콩국수. 꼬시래기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해조류는 저희는 성질이 차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좀 설사를 많이 한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좀 따뜻한 음식과 같이 배합해서 드시거나 단독으로 꼬시래기만 먹게 될 건 좀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콩국하고 먹으면 설사 안 해요? 콩은 따뜻한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는 맞네, 궁합이. 예, 맞습니다. 따뜻한 거와 찬 거가 합쳐졌으니까. 예. 어서 너 고리 앉아. 아들도 이리 와서 먹고. 꼬시래기로 차린 간 건강 밥상. 간 질환으로 오랫동안 고생했던 그녀에게 가족만큼은 아프기 전에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라고 한다. 사실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회식을 할 때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살이 찌니까 지방간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내 몸은 내가 챙기는 거야. 누가 다른 사람을 챙겨주가니? 애들도 크는데
네가 함부로 오면은 건강식을 드시긴 한데 조심을 해야 돼. 잔설 때 배부르시겠어요. 그리고 덕분에 이제 간 건강 챙기고 있습니다. 지금보단 더 신경을 쓸 거예요. 운동도 하고 먹는 것도 좀 간에 좋은 음식으로 챙겨서 먹고 내 건강은 내가 챙기고 그래야죠. 간 건강을 지켜온 동안 주부가 있다? 자, 이번에는 동안 주부가 있다는 제보를 저희가 받았어요. 예, 제 아내이지만 동안이기도 하고 미인이기도 해서 제가 제보를 하게 됐어요. 팔꿈출. 제보자인 남편을 따라 나섰는데 자기야 나와봐. 촬영 오셨어. 네, 안녕하세요. 진짜 어려 보이시는데요? 20대 초반 같은데요. 그래도 좀 아직 나이가 젊으셔갖고. 네, 감사합니다. 나이가 젊으셔갖고 이렇게 보이는 거 아닌가. 우리 누나가 이 정도면 얼마나 동안인데요. 미모의 아내는 연상의 여인? 한참 누나예요. 한참 누나예요? 네. 8살 연상입니다. 8살 네? 8살. 마흔이요? 나이 어떻게 되시는 건데? 저는 올해 40 됐습니다. 동안 외모로 연하 남편의 마음을 사로잡은 김은비 주부. 11살 아들과 9살 딸을 둔 두 아이의 엄마인데 8살 연상의 아내, 주변의 반응은 어떨까? 거의 제가 오빠로 보던가 동갑으로 보는 것 같아요. 원래도 그러셨어요? 원래 그랬던 건 아니에요. 네. 제가 사실은 체중 감량을 하고 나서 사람들이 많이 어리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가냘픈 그녀에게도 잊고 싶은 과거가 있다. 임신과 동시에 급격히 불어난 체중. 하지만 출산 후에도 살이 빠지지 않아 몸에 무리가 생긴 것인데 무조건 굶어서 빼야겠다 이런 의지가 되게 강했거든요. 근데 역시나 단시간에 제가 몸무게에 빠졌다는 걸 느끼지만 굉장히 피곤하고 무기력해지고 삶에 의욕이 없더라고요. 다이어트 후유증을 겪은 후 방법을 바꿔 13kg 감량에 성공했다는 그녀. 첫 번째 비결은 바로 틈이 날 때마다 몸을 움직이는 것. 육아와 다이어트를 모두 해낸 그녀와 달리 남편의 상태는? 배 괜찮으세요? 예, 저는 아침에는 배가 없어요. 안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너무 싫어요. 네, 움직이는 거 싫어하는 것 같아요. 움직이기 싫어하는 남편을 위한 맞춤형 운동이 있다? 가만히 앉아있는 남편의 숨소리가 점점 빨라지는 이유는? 애 낳는 사람 같아, 소리가. 숨 쉬고. 왜 이렇게 힘들어하세요? 숨 쉬는데. 숨 쉬는 것도 힘들어요. 제가 예전에 요가를 배웠을 때 했던 운동이에요. 빠른 복식 호흡이에요. 숨을 들이마실 때 배를 내밀고 뱉으면서 배를 당겨주는 복식 호흡. 김은비 주부의 호흡 운동은 이를 조금 더 빠르고 강하게 하는 것이 포인트란다. 저 굉장히 힘들겠죠. 굉장히 힘들어요. 바스트리카 호흡법이라 그래서 이제 요가에서 많이 하시는 그쵸. 호흡법인데 뇌라던가 장내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해 줌으로써 그러니까 해독요법으로 이제 몸에 독소가 쌓인 것을 빨리 배출해 주는. 운동을 마친 김은비 주부가 준비한 음료. 부부가 함께 챙겨 마시는 이 노란 주스의 정체가 궁금한데? 제가 해독 다이어트 하는 거에 도움을 준 거예요. 13kg 감량의 비결이 해독 다이어트? 자, 제작진이 직접 맛을 봤는데요. 왜요? 왜 그래요? 쓴 건가? 이거 되게 신데. 쉬어요? 이거 레몬 아니에요 혹시? 레몬이요? 레몬은 아니에요. 레몬이 아니에요? 해독을 통해 체중 감량을 도와준 신맛의 정체는? 뭐예요? 라임 같은데 언뜻 그죠? 그 라임, 작은 라임 같아요. 귤인데요? 미니 귤처럼 생겼는데요? 이건 귤이 아니에요. 뭔데요 이게요? 이거는 깔라만시라는 과일이에요.
신맛의 정체는 바로 칼라만시.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전역에 분포하고 있는 열대성 식물인 칼라만시는 식물성 플라보노이드 성분인 헤스페리딘이 풍부해 디톡스 식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렇게 짜놓은 즙이 있는데 이거를 물에 희석해서 자주 먹어요. 물과 칼라만시 착즙액을 각각 5대1 비율로 희석해주면 칼라만시 주스 완성! 김은비 주부는 칼라만시를 이용한 해독 다이어트를 통해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정말 먹어보니까 피부도 좋아지는 것 같고 그리고 피곤함이 일단 없어졌어요. 칼라만시가 간 해독 다이어트에 어떤 도움을 준 걸까? 칼라만시에는 헤스페리딘이라고 하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헤스페리딘은 체내에 지방산이나 콜레스테롤이 축적되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칼라만시 속에 풍부한 헤스페리딘은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 지방간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칼라만시로 간 해독을 한 그녀의 간 기능은 어떨까? 간 수치는 물론 콜레스테롤 수치까지 정상 범위에 속하는 좋은 결과를 보였다. 그럼 이거 얼만큼 드시는데요? 하루에 한 잔 정도 먹고 있어요. 네. 뭐 드시는 거예요? 옆에서 자꾸 조금 소리가 나는데? 드시네요? 뭐예요? 예? 이거 저희가 결혼 생활을 호주에서 했는데 이제 거기서는 이제 레몬이라든지 라임으로 이제 숙취 해소를 하거든요.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먹어봤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술을 끊는 게 더 빠를 것 같아. 이걸 먹는 거보다. 간 건강을 위해 술은 조금만 마시기로 약속. 수시로 마시는 주스 외에도 김은비 주부가 즐기는 칼라만시 요리가 있다는데. 저희 시댁에서 모밀 가게를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모밀을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이 칼라만시를 잘 활용해서 먹기도 해요. 밀가루 면에 비해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메밀면. 여기에 국수의 감칠맛을 더해줄 무즙을 준비하는데. 칼라만시 생과를 저는 이렇게 무에 같이 넣어서 저는 이렇게 새콤한 맛이 너무 좋더라고요. 무와 칼라만시 생과를 넣어 믹서기에 갈아주면 시원하면서도 새콤한 무즙 완성. 여기에 칼라만시 생과까지 얇게 썰어 올려주면 김은비 주부표 별미 탄생. 이것이 바로 간 해독은 물론 이른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칼라만시 메밀국수 되시겠다. 즙을 내서 같이 샐러드 소스에 칼라만시 즙을 더해주면 색다른 맛을 즐길 수 있다는데. 체중 감량에 성공하고 간 건강도 잡은 김은비 주부의 비결. 칼라만시를 활용한 해독 밥상에 있었다. 칼라만시는 매우 신식품이기 때문에 위궤양 환자의 위벽을 자극해 그 속쓰림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적정량 섭취해야 하겠습니다. 칼라만시를 챙겨 먹는 아내 덕분에 남편도 해독에 효과를 보고 있다는데. 요즘에 제가 원래 전보다 지금 좀 그나마 좀 괜찮아진 거고요. 조만간 이제 역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방간의 굴레를 벗어나고픈 10일의 체험단이 모였다. 스스로가 느끼는 간 건강 상태는? 깔끔하다 피곤하다 그러고 그냥 몸이 천천 마무리 한다더라고. 진짜 술을 안 먹거든요. 콜라, 사이다 못 먹어요 내가. 그거 먹으면 취하거든. 오늘 체험단 어머님들 지방간 위험이 있는지 혈색을 좀 보고 기본적으로 좀 간 기능이 저하된 분들 한번 체크를 좀 볼게요. 우리 어머니도 좀 많이 피로하신 것 같아요. 그죠? 눈빛이 우리 어머니도 좀 까맣다. 이분이십니다. 이분이 가장 좀 떨어져 보이세요. 저요? 네, 피디님이시죠? 피디님이 조금 간 기능이 떨어져 보이십니다. 담당 PD 체험 참가 확정. 다크서클 있으면 간이 안 좋은 건가요? 피로 물질이 쌓이다 보면 안색이 그렇게 나빠질 수밖에 없죠.
체험 전 지방간의 지표인 간 수치와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한 후 두 체험군으로 나누어 지방간 호전의 비결인 꼬시래기와 칼라만시를 지급했다. 대다수가 이번 체험을 통해 처음 자신의 간 수치를 확인한다는 체험단. 정상 범위를 훌쩍 넘는 체험자도 보였는데 건강한 간을 위해서 운동이 필수적인데 그중에서도 이 계단 오르기가 굉장히 효과적인 운동법이에요. 심혈관 질환 등의 사망률을 최대 20%까지 낮출 수 있는 계단 오르기도 함께 병행하기로 했다. 고시래기 밥하잖아, 월요일날. 그리고 화요일은 고시래기 전에 먹고 고시래기 찌개. 그럼 안 짜. 찌개에서 먹으면 안 짜. 그리고 아야 이거 참나 해먹어본 사람은 안 해본 사람이 이긴다더니 그 짝이네. 고민 끝에 완성된 체험 계획표. 오늘의 메뉴는 꼬시래기 냉면인데 데친 꼬시래기에 시원한 멸치 육수를 부으면 끝. 더위도 물리칠 꼬시래기 냉면. 그 맛은? 맛있어. 먹어봐. 함께 고민해준 동생도 한 입. 맛있어. 맛있지? 냉면보다 나을 것 같아. 오늘 당장 꼬시래기 사러 가야겠다. 체험 중 어려움은 없는지 중간 점검에 나선 제작진. 좀 초장 요리는 염분을 많이 좀 먹는 것 같더라고. 이렇게 다르게 먹을 방법 없나? 이민옥 체험자의 고민 접수. 염분을 덜어줄 요리법을 전하러 체험단 주치의가 출동했다. 어머니 특별한 선물 하나 가져왔거든요. 바로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에는 그 꼬시래기는 부족한 착한 콜레스테롤, 즉 필수 지방탄이 풍부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좀 떨어뜨리고 성질이 좀 차기 때문에 이 들기름의 따뜻한 성분이 찬 기운을 좀 잡아줘서 굉장히 궁합이 좋은 음식이에요. 싹 묻혀가지고 맛있겠다 저렇게 먹어도. 꼬시래기 들기름 무침 그 맛은? 맛있다고. 식감도 좀 기분 좋고. 건강하게 먹긴 해요. 약속해요? 주치의의 꿀팁 전수에 김경선 체험자가 직접 응용에 나섰는데 냉면, 칡냉면, 그렇죠? 꼬시래기에 양파를 더한 꼬시래기 들기름 볶음 완성! 진짜 맛있습니다. 아이들 입맛까지 저격한 온 가족을 위한 맞춤형 밑반찬이다. 엄마가 예전에는 엄청 피곤하셨는데 이제는 피곤한데 싹 없어진 것 같아요. 엄마가 더 많이 먹고 더 좋아질게. 사랑해. 칼라만시 체험단 역시 열혈 체험 중인데 계단 오르기로 아침을 여는 송어선 체험자. 운동 후 식초 대신 칼라만시를 넣은 오이 냉국을 만들어 색다른 아침 식사를 준비해 보는데 근데 되게 시지 않을까요? 어머. 신가 봐요. C컵에 그래서 그 좀 소화가 된다는 느낌? 내가 충분히 뺄 자신이 있어. 기대해봐. 좋은 결과 기대할게요. 한편 방송 준비로 24시간이 모자란 김철중 체험자. 과연 어떤 식단을 먹고 있을까? 야채 위주 샐러드로 먹어야 되는데 깔라만시로 소스를 맛있게 한번 해서 먹으려고요. 콩가루와 칼라만시를 섞어 만든 소스를 채소 위에 뿌려주면 김철중 PD표 지방간 잡아주는 칼라만시 샐러드 완성! 활력이 생기니까 운동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고 가장 많은 변화를 보일 겁니다. 건강한 변화를 바라는 이가 또 한 명 있으니 바로 김복희 체험자. 체험 전 지방간 고위험군으로 진단됐던 그녀를 돕기 위해 정준석 한의사가 나섰다. 네, 자생의 선생님. 자, 이렇게 뭐 특별히 불편하거나 이런 증상은 없으셨어요? 오른쪽 옆구리가 항상 보면 불편하고 묵직하더라고요, 항상. 지압점을 좀 알려드릴 거니까 네네. 오늘 저랑 같이 한번 눌러보시죠. 아, 그럼 고맙죠. 오른쪽은 아무래도 간이 있는 위치가 있다 보니까 기문이라고 하는 혈자리는 유두 아래쪽으로 갈비뼈 공간이 있는데요.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갈비뼈 공간. 간 주변에 혈액순환에 도움을 줘가지고 간 기능 회복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괜찮은데? 손이 아파. 딴 데 누르면 안 아파. 왜 아파하시죠?
아무래도 간 기능이 떨어져 계신 분들이 통증을 더 강하게 느끼시긴 해요. 간 기능이 떨어진 김복희 체험자를 위한 주치의 레시피는 잘 익힌 토마토를 썰어 달걀과 함께 볶은 후 갈라맛이 착지백을 뿌려 완성한 갈라맛이 토마토 달걀볶음. 토마토의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은 위 염증을 내려주고 위 보호작용이 있어서 산이 많은 깔라만시와 같이 먹게 되면 위를 보호하면서 깔라만시의 충분한 비타민C 흡수력을 도와주기 때문에 같이 먹으면 굉장히 좋아요. 지방간 호전은 물론 위까지 보호해주는 영양 만점 한 끼. 맛있네요. 네, 맛있죠. 식사 대용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간수치 확 낮추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지방간 타파를 외치며 체험 종료. 다시 모인 10인의 체험단. 체험 기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2차 검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는 스튜디오에서 지금 공개됩니다. 체험단 10명 중에서 각 그룹별 1위를 발표해 주실 거죠? 네, 그 체험단 분들 중에 1등은 바로 김철중 PD님이십니다. 그리고 호시래기 참가자 분들 중에 우리 김경선님. 제작진이 아니라 출연진이죠? 출연진입니다. 축하합니다, 김철중 PD.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아니, 체험을 하시면서 변화가 있으셨어요? 밤량 줄었고 근데 막 운동을 했는데 막 엄청 격하게 하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할 수 있는 운동은 그렇게 몸이 무겁다 보니까 못해요. 근데 그래도 운동해야지 생각했는데 되더라고요. 전에는 많이 피곤했었는데요. 꼬시래기 먹으면서 좀 피곤도 덜한 것 같고요. 좀 활기가 찬 것 같아요. 네네. 우리 김철중 PD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혈액 검사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술을 좋아하지는 않는데 좀 과음을 한 3일 정도 해도 이 정도 수치 잘 안 나오거든요. 이 정도 수치 잘 안 나오거든요. 지방간 의심할 수 있을 정도로 수치가 콜레스테롤까지 포함해서 많이 높아지셨어요. 근데 지금 가장 낮은 변화폭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자, 근데 반면에 우리 김경선 주부님은 안 높았어요, 그죠? 간 수치 자체가? 크게 무리는 안 돼 보였는데 이제 간 수치는 좋은 대로 그대로 유지하셨고요.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상당 부분 떨어뜨리셨기 때문에 좋은 결과 보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저희가요 이번에 체험단이 드셨던 꼬시래기와 깔라만시를 앞에 가지고 나왔는데요. 자, 일단 요게 집에서 이거를 가지고 오셨어요. 자주 드신 거죠? 소리가 진짜 맛있는데요? 아니, 양념을 뭘 하신 거예요? 들기름만 넣었어요. 들기름만 넣은 거예요? 예. 아니, 저는 여기다가 각종 다른 조미료를 넣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간도 다 맞고요. 되게 고소해요. VCR에도 보여드렸지만 꼬시래기가 성질이 찬 거를 들기름이 따뜻한 성질로 많이 보완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꼬시래기만 드시는 것보다 풍미도 훨씬 좋으실 거고요. 저도 정준석 한의사처럼 팁 하나를 드리면서 레이양 씨의 또 사랑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아니, 이쪽 너무 쏠리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쪽만 갔나요? 실감을 느껴서 내가 이런 거 한 번도 준비 안 했다가 오늘 준비를 해봤어요. 갑자기 준비를 해봤어요. 네, 말씀하세요. 미안해요. 여기 지금 깔라맛이 짠 거거든요. 여기다가 요거 굉장히 시니까 요거 원액을 조금만 물에다가 희석을 시키시면 됩니다. 색깔이 너무 예뻐요. 색깔이 바뀌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저처럼 중년들 같은 경우에는 설탕을 좀 넣으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중요한 게 소금을 넣었다 느낌 날 정도만 이렇게 딱 넣어주세요. 쉐이키. 운동한 다음에 드시면 이온 음료 레시피로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원샷 아니에요. 그렇게 시지 않을걸요? 그렇게 안 치는데요? 이게 청량하죠, 느낌이. 그런 거 있는데요. 깔라만시는 비타민C라던가 칼륨 같은 미네랄도 많고요.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먹었을 때 포만감을 금방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시게 되면 전체적인 식사량이 줄면서 우리가 굳이 식단 조절을 하지 않더라도 다이어트식이라던가 건강식으로 굉장히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건강
대해서? 솔직히 1등이라고 좀 얘기하기가 부끄러울 아직 수치인데 이게 이제는 제가 안 좋아지는 방향의 건강이다가 이젠 이 체험으로 인해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건강을 생각하고 나만의 원칙을 세워서 제대로 된 건강 유지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콜레스테롤 수치가 지금 많이 높잖아요. 네. 아, 많이 낮추셨어요. 예, 많이 낮췄으니까 꼬시리 더 열심히 먹고 네. 계단을 열심히 더 오를 겁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순위 여기까지. 네. 다음 시간에 더욱 건강한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년에서는 암이나 뇌졸중, 치매만큼 더 위험할 수 있겠습니다. 중년에게 그것을 없애는 건 선택이 아닌 필수. 불편을 넘어선 생존의 문제. 20대와는 다른 몸, 살을 방치하다가는 목숨까지 위협받는데 중년에도 살을 제거할 비결 다음 주 닥터지마고에서 공개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하지. 아시죠?